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한국전력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기업이죠. 나라 겁니다. 한국전력은 평가를 해보면 매우 초저평가 상태예요. 매우 매력있죠. 중요한 거는 전기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현 정부가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는 한국전력에 유리하지 않아요. 원전이 가장 좋거든요. 한국전력의 지금의 위치는 저평가도 맞고 차트상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도 맞고요. 걱정되는 거는 전기세를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원전에서 다시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건데 이거 정말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걱정입니다. 한국전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돈세학은 별 1개를 줍니다. 평가로 볼 때는 매우 싸서 별 3개도 줄 수 있지만 너무나 정책에 휘둘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격이 싸도 자기 의사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높게 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투자를 안 해요. 도세훈이 한국전력 궁금합니다. 36,850원. 시가총액은 23조 6,243억입니다. PBR은 0.56배죠. 1 기준이 기본인데 아직도 싼 거죠. PER은 3.73배입니다. 매우 싸죠. 배당금은 적게 줘요. 213원 0.58 줍니다. 외국인은 51.71%입니다. 한국전력은 국내 유일 전력 공급을 하는 공기업이에요. 원자력도 하고 화력도 하고 재생에너지도 하죠. 풍력 같은 거 하죠. 대주주를 보면 한국산업이 51%, 국민연금이 7.9%입니다. 지분 자체가 나라 겁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나라 거 아닙니까?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전기 판매 98%, 화력발전 28%, 원자력 발전이 17%입니다. 재생은 조금밖에 안 되죠. 이제 재생을 키운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전기 기사기도 하고 많은 연구를 했죠. 저는 대한민국은 원자력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재생으로 간다는 거는 한국전력을 많이 힘들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출은 거의 내수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관계사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부자 회사죠. 한전 KPS도 있고 한국 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뭐 이렇게 많이 나눠놨죠.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서 과거도 뒤돌아보고 지금의 위치도 뒤돌아보고요. 앞으로의 정책이 이렇게 됐을 때 위험이 어떻게 올 건지 볼 필요가 있죠. 보면 22년 71조 매출이었는데 영업이익이 32조나 적자가 났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전기세를 못 올렸다. 문재인 정권 때 전기세를 못 올렸지 않습니까? 인기 때문에. 원자력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32조까지. 그리고 23년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원전을 많이 키우고 전기세를 조금 올려주면서 적자폭이 줄었죠. 4조 5천억 정도 줄었고요. 24년 8.3조 흑자로 돌아섰죠. 24년 흑자로 돌아선 거는 현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앞전 정부가 한전을 살린 거고 이 앞전 적자는 문재인 정권 때 재생에너지를 하면서 이렇게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은 꽤 높아요. 496%. 25년은 14조 영업이익이 나온다 합니다. 괜찮죠? 영업이익은 14%. 이 정도 유지 나온다면 한국전력이 바닥을 찍고 많이 상승할 게 예상이 되는데 정책이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났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태양열, 재생에 집중하면서 싼 원전을 안 돌리면서 이렇게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전기세 안 올리고 배당금은 213원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대 나오고요. 유보율은 700%. 그건 아니에요. 공기업이 700%면 적자가 이렇게 났다가는 돈이 확 줄 수도 있죠. 자,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3%대 매출이 증가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26년 1%대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 올라옵니다. 16조. 그리고 27년 1%대 성장, 영업이익은 16조. 조금 증가하죠. 근데 이거는 원전을 키웠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틀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기세를 무한정 올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전기세를 무한정 못 올리거든요. 왜냐면 전기세를 무한정 올린다면 국민들이 싫어하고요. 사업체가 전기세를 올렸을 때는 해외로 더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원전밖에 답이 없는데 풍력과
태양열 이런 거로 비싼 전기로 돌린다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지금의 실적으로 봐서는 더 상승할 게 많은데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G20 최고 수준인 한국전력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 저렴한 전기세예요. 중국보다 전기세가 비쌀 거고요. 중국과 우리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전기세가 우리나라가 비싼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됩니다. 한국 연간 가구당 정전 시간이 22년 기준 9분이라는 겁니다. 9분밖에 빵꾸가 안 났다는 얘기고, 일본은 7분, 그리고 독일은 13분, 미국이 의외로 크죠? 44분, 영국이 38분, 이탈리아가 96분.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이 매우 우수합니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원전이 당연히 싸고요. 풍력, 태양광을 이용했을 때 그 비율이 높아지면 이 정전의 시간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게 언제 해 뜨고 언제 비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이라는 게 바람이 언제 불지, 바람이 갑자기 끊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전력 품질은 유지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원전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기사라니까요. 전기기사. 제가 발전소 공사도 직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조 및 전기세 및 다 꿰차고 있어요. 원전이 정답입니다. AI 등 전력수요가 급증인데 원전은 줄 스톱, 속, 하세월. 지금 원전이 살려야 되는데 이제 또 스톱될 분위기죠. 전력 수요는 2030년 3.6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호재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전력이 호재인 것도 같고, 근데 재생으로 가면은 한국전력엔 악재가 분명하고요. 원전을 계속 키운다면 한국전력도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력 수요가 25년 106에서 145, 30년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AI 때문이죠. 전력 도매 시장 개선 없이 재생에너지 늘리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한다. 이 재생에너지라는 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게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변동성의 전력 수급 불안정해지면서 자칫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면 더 많은 풍력, 더 많은 태양광을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죠.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력 불안정성은 커진다. 태양광 풍력 발전 비율 빠르게 들면서 전력 변동성 커지는 현상이 생긴다. 불안해진다는 거는 풍력과 태양광을 쓰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양이 언제 뜰지 모르고 바람은 언제 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기초가 이 자연인데 불안해지죠.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료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세를 무한정 올린다면 한국에 있는 공장은 그래도 그렇잖아도 해외로 나가는데 해외로 급격히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전기세가 싸져야 공장을 많이 지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한국전력도 좋은 겁니다. 한국전력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23조 6천억이에요. 27년 매출과 27년 영업이익을 땡겨왔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매우 쌉니다. 600%나 상승률이 있어요. 36,850원인데 25만원까지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원전을 지속적으로 키웠을 때 전기요금을 올렸을 때 이게 정답이고요. 저는 25만원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변경 시 영업이익률은 유지하기 힘들 거고 인구 감소 및 해외 공장 이전 때문에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나고요. 만약에 재생에 집중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큰 적자가 날 거예요. 주식은 다시 내려박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책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 불확실한 거죠. 주간을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어요. 고점에서는 13% 빠졌지만 바닥에서는 129% 올랐거든. 하지만 지금의 재무로 봐서는 매우 저평가죠. 하지만 정책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답을 못 드리겠어요. 정답이 원래 주식은 없는 거지만 원전을 이렇게 분위기처럼 원전을 지속적으로 키운다면 한국전력 우상향이 예상되지만 만약에 재생에너지로 간다면 어찌 변할지 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월간을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한 120%대 올랐는데요. 130% 올랐네. 136%. 하지만 고점은 6만원대예요.
지금의 정책을 잘 합리적으로 한전에 유리하게 쓴다면 정고점 6만원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치가 싸기 때문입니다.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책이 유연하게 한국전력에 유리하게 변한다면 워낙에 싸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재생, 바람, 풍력, 태양광만 주장한다면 어찌 시장에서는 다시 한국전력을 평가할지 몰라요. 이합전 문재인 정권 때 풍력과 태양광에 집중하면서 30조가 넘는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 가치는 싸지만 참 오리무중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못했는데 한국전력은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쓰자는 정책이 한국전력엔 유리한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산 에너블리트 잘 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원전을 그래도 평균치 살린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우상향으로 상승을 예상하고 이상하게 풍력이나 태양광을 다시 집중한다면 한국전력은 제2의 위험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세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 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요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